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믿었던 아내와 장인어른께 큰 배신을 당하고 이혼했어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고 장인어른마저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시며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칫하면 모르고 크게 당할 뻔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최악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믿기지 않네요. 아직도 절 도와준 친구를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친구에게 은혜 갚으며 살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 중 가장 끔찍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름대로 공부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주변에서 성격 또한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받은 만큼 일하자라는 주의거든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감을 느끼고 그만큼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사평가 좋아서 젊은 나이에 높은 직급까지 오를 수 있었죠. 매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조금씩 대표님 귀에 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큰 프로젝트로 계약까지 따내자 대표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오, 자네구만. 안께. 이번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들었네. 수고 많았어. 우리 회사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어야지. 잘했다고 칭찬할 겸 얼굴 좀 보려고 불렀네. 전부터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구먼.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인재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별 말씀을요. 그저 맡은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돈만 축내는 사람들 많아. 대부분이 그렇지 뭐. 그나저나 보안이 젊어 보이는데 직급이 꽤 높더구만. 그래, 결혼은 했나?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은 있고? 없습니다. 그래? 그거 잘 됐군. 그럼 내 딸 한번 만나볼 텐가? 네? 제가 대표님 따님을요? 나한테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여태 시집을 안 갔어.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이어줄 생각이었는데 마침 자네가 눈에 들어오는구만. 대략 내 딸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 정도 능력에 인물이면 사윗감으로 손색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대표님 방에 들어가서 마주보고 이야기 나눈다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단둘이 따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그만큼 한가하신 분도 아니었죠. 얼굴 뵙기 힘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의 딸까지 소개해준다는 말에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마음에 드신 건가? 꿈만 같은 소리였어요.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군대도 다녀오고 같은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급은 제가 더 높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죠. 그러자 친구는 저보다 더 팔짝 뛰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뭐? 대표님이 너한테 딸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말이 소개지. 그냥 너를 사윗감으로 콕 집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만난다고 했지? 아니, 그냥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 야, 이 미친놈아! 생각은 무슨 생각?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얼른 만날 생각해야지. 너 만약 그 딸이랑 잘 되면 네 인생 피는 거야. 그냥 한 방이라고. 이 회사? 네가 갖는 거 시간 문제야, 임마.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 대표님 따님을 소개받을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냉큼 알겠다고 말씀드리게 뭐하더라. 혹시라도 내가 밉보이게 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여졌어. 아, 얘가 제발로 복을 걷어차네. 아, 그냥 어린이 소개나는 거는 거의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대표님이 널 좋게 보셨으니까 딸한테도 잘 한번 만나보라고 하겠지. 다른 사람 통해서 소개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대표님께 소개받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난 그저 부럽기만 하다.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려. 너 이거 진짜 쉽게 오는 기회 아니다. 친구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친구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코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죠. 그만큼 너무 흔한 기회가 아니라서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며칠 동안 신중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소개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친구처럼 이게 웬 떡이냐, 굴러들어온 복이다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저 엄청나게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출세 욕심이나 야망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제가 받은 만큼 일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 제가 맡은 기획안을 보고 드리면서 따님분 소개는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왜 그러냐고 놀라시더군요. 왜 소개를 안 받겠다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만나겠다고 야단일 텐데 혹시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그럴 리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따님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되어 그렇습니다. 제가 따님분과 어울리는 그릇도 못 되고요. 아, 글쎄, 그건 걱정할 게 못 되네.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나? 충분히 내 딸 만날 자격 있으니까 소개해 준다는 거 아닌가?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보게나. 인연이 아니면 아니구나 생각할 때니 염려 말고. 내가 자네 같은 사위 얻고 싶어서 그래. 참 감사하게도 대표님께서는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특출나게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참 좋게 봐주셨어요. 사윗감으로 점찍기까지 하면서요. 솔직히 대표님 정도면 좋은 집안과 얼마든지 사돈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황송하게 생각됐습니다. 대표님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딱 한 번만 만나보라며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저를 좋게 봐주시는데 그래, 한번 만나보자 라고 생각됐어요. 며칠 후 저는 대표님의 소개로 막내 따님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따님분께 첫눈에 반했죠. 그동안 만나거나 사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날 외모를 처음 딱 봤는데 참 단아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입을 가리며 웃는 모습과 말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제가 원하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떨렸지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따님분은 떨려하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을 좋게 봐주었는지 귀엽다며 싱긋 웃었습니다. 함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하고 차 마신 다음 떨리는 마음으로 애프터 신청 후 헤어지려는데 문득 그러더군요. 함께 술 한잔 하는 거 어떠냐고요. 싫을 게 뭐 있겠습니까? 첫눈에 반한 상대가 같이 술 한잔 하자는데 마다할 일이 있나요?
마냥 좋아서 알았다고 했고, 우린 자리를 옮겼어요. 괜찮은 바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호감이 계속 쌓여갔죠. 생각해보면 이때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에는 필름이 끊기고 말았죠.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눈 떠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저와 대표님 따님분이 한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긴 모양인데 왜 우리가 한 침대에 있는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회사에 출근은 해야 하니까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연락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천만함의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더군요. 그때부터 혹시라도 대표님과 마주칠까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고민 끝에 따님분께 잘 들어갔냐? 그날 술이 많이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건지 아냐고 연락했지만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표님께 여쭤볼 수는 없고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로 대표님의 따님분이 저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책임지라더군요. 이, 이게 뭐죠? 뭐긴요. 임신 테스트기잖아요. 나 임신했어요. 그러니 책임져요. 이, 임신이요? 이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했습니다. 임신이라니. 내가 애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정신이 멍했어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이고 아무리 처음 봤어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는 완벽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뒷감당을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특히나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책임질게요. 저란 사람 한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얼마든지 책임지겠습니다. 뒷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기억에도 없는 하룻밤의 실수였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투철해서 결혼하고자 한 건 아니었어요. 여자로서 첫눈에 반했고 감정이 있으니까 결혼으로 책임진다고 한 거였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온갖 욕과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냅다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대표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아니 이 사람 보게 한번 만나나 보라고 했더니 벌써 손주까지 선물로 주고 말이야. 그래, 책임진다는데 미룰 거 뭐 있나? 부지런히 결혼 준비해서 식 올리게. 네, 네? 정말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쉽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싫은가?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의외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맞을 각오까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사위였으면 좋겠다고. 언제 만났고 얼마큼 알아온 게 뭐 그리 중요해.
서로 좋고 마음만 맞으면 결혼하는 거지. 또 젊은 남녀가 서로한테 빠져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대표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친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며 사람 인생 한 방이라고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신기해했습니다. 졸지에 대표님 따님과 결혼하고 아빠까지 되었으니까요. 저도 마냥 신기하고 어색한데 친구는 오죽할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다 알아서 다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달 가까이 화목하게 지내며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급한 일이니 자네가 해외로 출장 좀 다녀와야겠네. 갑작스런 해외 출장 발령.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껏 안 좋은 표정으로 제게 해외 좀 나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혹시 저번 바이오 미팅 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우선 아이 태어나고 계약 밀어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인가? 하루빨리 계약 성사시켜야지. 이거 우리 회사 전체가 걸린 일이야. 자네 없어도 애 낳는데 아무런 지장 없단 말일세. 이번 일 어그러지면 그 책임 자네한테 다 묻겠네. 그러니 책임지고 계약 따내. 평소 볼 수 없었던 장인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껏 초조한 듯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 정도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외 미팅을 완수하러 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곧 아이가 태어날 때였거든요. 장인어른은 제게 아이 걱정은 하지 말라며 미팅권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저는 타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켜서 아내에게 연락부터 했죠. 몸은 괜찮은지 이것저것 걱정돼서요. 그런데 핸드폰을 켜자마자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놈한테 자꾸만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가 무척이나 걱정됐던 저는 친구 전화를 무시하고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둥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계속해서 걸려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죠. 겸사겸사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가 냅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공항이지.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다시 한국 오는 티켓 끊어서 빨리 돌아와. 뭐? 바이어 만나러 왔는데 뭘 돌아와. 심심하냐? 야, 그러지 말고 지금 아내가 내 전화를 계속 안 받거든? 몇 시간째 연락도 없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네가 좀 알아봐줘. 당연히 연락 안 되겠지. 제 아빠랑 짜고 치고 너 죽이려는 사람인데. 뭐? 잔말 말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자꾸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난 진지한데 심심하다고 이딴 장난이나 치냐? 할 짓 없이. 끊어 임마. 내 말 좀 들어 이 자식아. 그래 좋아.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 안 되겠지. 무슨 소린가 싶을 거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들어야 해. 너 거기 있으면 위험해. 죽을 수도 있다고. 자세한 건 돌아오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티켓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와. 어? 바이오 미팅 그딴 거 없다고. 대표님이랑 네 아내가 짜고 치고 너 죽이려고 해외 보낸 거야 이 바보야. 뭐라고? 처음에는 친구의 말이 장난이라 여겼습니다. 이렇게나 할 짓이 없나. 장난 그만 치라고.
이딴 장난 기분 안 좋다고 막 화까지 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세상 진지한 말투로 절대 장난이 아니라며 못 박았습니다. 하긴 평소 이렇게까지 장난친 적 없는 친구였어요. 정말 친구 말대로 뭔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절묘하게 장인어른과 아내 모두 연락이 안 됐고요. 믿줘야 본전이지.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장난일 리 없다 생각됐습니다. 평소 이런 식의 장난을 친 적도 없었고요. 거기다 공항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러 남자가 우르르 몰려다니며 사진을 보고 누군가를 찾는 듯 보였어요. 그게 혹시 나일까 싶은 생각이 덜컥 나더군요. 황급히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한국행 티켓을 뽑고 최대한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더니 저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 묻기 시작했고 조용히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안 믿을까 봐 증거로 남겨놓고 찍어둔 거니까 직접 확인해라. 핸드폰 속에는 영상이 하나 있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장인어른이 계신 대표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장인어른과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차질 없이 비행기 탄 거지? 응, 아침에 배웅하고 출국하는 것까지 다 보고 왔어. 그나저나 아빠, 확실하게 준비해둔 거 맞아? 나 진짜 불안해 죽겠어. 혹시라도 안 죽으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돈이 괜히 있겠냐? 돈이면 사람 죽여주는 세상인데 불안할 게 뭐 있어? 공항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유인해서 데리고 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깔끔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차질 없이 재혼할 준비나 해. 그러니까 귀찮게 뭐하러 결혼을 하라고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걸. 아비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 녀석아. 여차하면 미워 못되게 생겼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라고? 이 바닥 소문 순식간이야. 결혼하기 전에 임시부터 해서 애 낳았다는 소문 돌기 시작하면 네 혼사길 막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그딴 놈이랑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니지. 뭐 아빠 말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어서 그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짜증나. 제 새끼 임신한 것도 아닌데 별의별 수사는 다 떨고 앉아있고 귀찮아 죽겠다고.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장인어른의 대화. 저는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친구를 쳐다보며 이 영상 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결제 올릴 서류 좀 올리라는 상사의 심부름에 우연히 대표실로 향했대요. 방에 아무도 없어서 책상에 두고 나가려는데 인사평가에 대한 파일이 있어서 호기심에 몰래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흠칫 놀랐고 이것저것 벌려놓고 보았던 터라 수습한다고 미처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쳤대요. 그래서 급하게 몸을 숨겼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온 대표님과 제 아내가 나눈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대요. 아무래도 이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영상을 찍었답니다. 제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요. 본인이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글쎄 아내가 원래 다른 회사의 아들과 연인 관계였고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갔는데 중간에 그게 엎어지면서 저와 결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지금 뱃속의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걸 감추기 위해 저와 급하게 결혼시킨 거고요. 생각해보면 아무리 술기운에 사고 친 거라고 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함께 술을 주고 마신 건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나 보다 싶었지만 친구의 말을 들으니 의심되는 구석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둘은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한동안 담배만 연거푸 피워대며 그동안의 일을 곱씹어보며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 혼자 역부족일 것 같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친구의 말에 저는 더 증거를 찾아서 전말을 확실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잘 아는 흥신소가 있다며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그곳은 친구의 친한 선배가 운영하는 곳이라 두 발 벗고 저를 도와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며 숨죽인 듯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흥신소를 통해 대표와 아내의 구린 정황을 찾아낼 수 있었죠. 모든 증거가 다 모인 뒤 저는 참을 게 없었어요. 믿었던 장인어른과 아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도저처럼 집에 찾아가 아내를 데리고 거칠게 차를 태웠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당신이 어떻게... 왜? 내가 살아있어서 놀랐어? 아내를 데리고 급히 향한 곳은 회사였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아내를 힘으로 끌고 대표님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고 놀란 장인어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왜 제게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장인어른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와서... 뭐야? 이것들 감히 날 속이고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한 거야? 하마터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죽을 뻔했죠. 다행히 은인의 도움으로 재빨리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죽으면 뒤탈 생길까봐 일부러 해외로 보내신 거죠? 거기서 깔끔하게 죽이려고. 선수들까지 고용해서 돈 먹였는데 이걸 어찌합니까? 제가 중간에 눈치채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것들이 그냥 죽였다고 한 모양이네요. 받아먹은 돈 돌려주기 싫어서. 난 모르는 일일세. 저를 귀신 보듯 보고 놀라놓고는 인제 와서 모르는 일이라며 시침이 떼는 장인. 저는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기뻐하셔야죠. 해외 출장 간다 해놓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던 사위가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인 어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모두 저를 귀신 보듯 놀라더군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동안 두 사람은 절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 날 죽이려고 일부러 출장으로 위장해서 보낸 거였으니까. 왜 이래 정말. 아빠랑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함부로 모함하는 거야? 귀신 보듯 놀랄만 하지.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나타났는데 안 놀라고 배겨? 그런 거 치곤 둘 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잖아. 장인어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위가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장인어른이 어디 있죠? 내가 남도 아니고 네 남편인데 실종 신고는커녕 문자나 전화 한 통조차 없었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자네가 오해하는 걸세. 내가 사람들 불어서 조용히 알아보던 중이었네. 사위가 없어졌는데 조용히요? 괜히 일 커져서 좋을 게 뭔가. 이 바닥 소문 한순간인 거 모르나. 괜히 이야기 잘못 퍼져서 회사에 영향이라도 미치면 그땐 어쩌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두 사람은 끝까지 시치미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정말 가증스럽더군요.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인지도 모르고 존경하며 사랑했다니. 지난날의 제가 너무나도 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러는 듯 했어요. 제가 어떠한 패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한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난 남자 사진을 바닥에 뿌려댔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도요. 그러자 아내와 장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진들 어디서 났어?
뭐야? 너 나 몰래 내 뒷조사하고 다녔니? 날 두고 두 사람이 사기를 치니까 뒷조사를 좀 했어. 왜? 그러면 안 돼? 이 사진 보니까 좀 감이 오지 않아? 뭐, 뭐?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니? 너 정말 찌질하다. 과거에 연연한 남자였어? 그래, 너랑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남자였어. 근데 그게 왜? 나는 뭐 연애도 못하니? 내가 고작 과거에 연연하는 남자로 보여? 결혼 전에 누굴 만났던 조금도 상관 안 해. 다만 날 속인 건 죽어도 용납 못해. 네 뱃속의 아기 내 아이 아니잖아.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애 아빠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거든. 그걸 어떻게... 장인어른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 사람이 저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 그래서 둘이 짜고 나랑 결혼시킨 거잖아. 안 그래? 이보게, 자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라마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더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은 집안의 소개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임신하게 됐습니다. 양쪽 집안은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마음이 변해버렸죠. 둘째의 임신한 채로 버려진 아내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생각하게 되죠.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이렇게 된 거 다른 놈과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급하게 저를 물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장인어른은 급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본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 거죠. 적당히 능력이고 잘 포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 술 잔뜩 먹어서 가짜로 사고치게 만들고 본인 아이 가졌으니 결혼해달라.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겠죠. 순진한 놈 하나 잡아서 가짜 임신으로 결혼시키고 아주 호구가 따로 없을 겁니다. 본인 새끼도 아닌데. 제 새끼 임신한 줄 알고 책임지겠다며 결혼했으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막장이고 재미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만삭이라 곧 있으면 애가 나오는 이 타이밍에 그 남자가 생각을 바꾸게 되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 아이를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또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출장으로 위장시킨 뒤 해외로 내보내서 죽일 계획을 말이죠. 어떻습니까, 장인어른? 제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겪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날 가지고 논 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거든요.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그딴 소리 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지금 나랑 내 딸이 짜고 치고 자네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 근거도 없는 소리 집어치우게.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어. 꼴 보기도 싫으니까 썩 나가! 제 말은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 한 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뿐인데 찔리니까 되레 큰 소리치며 저를 미친놈 취급하더군요. 바닥에 있는 증거 사진을 갈갈이 찢더니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러면 그동안 장인어른과 아내가 저지른 행동이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지. 증거 있어? 내 딸이랑 내가 짜고 치고 널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 있냐 이 말이야. 너 지금 그게 실수한 거야. 난 네 장인어른이고 이 회사 대표야. 입 함부로 놀리다 어떤 꼴이 될지 잘 생각해라. 이건 장인으로서 하는 경고야. 제가 설마 그런 패도 없이 이렇게 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만한 증거 충분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두 사람이 여기서 나눈 대화니까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만으로 절 죽이려고 했다는 건 명백히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친구가 촬영한 영상본을 핸드폰으로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잘 보라며 보여줬죠. 그러자 장인어른과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 이건 역시 영상 속에서 자백한 셈이기 때문에 이 결혼, 명백히 사기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 걸 겁니다. 또 저를 죽이고자 살인 의뢰한 죗값도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고요. 뭐? 뭐? 대체 그 남자가 무슨 이유로 본인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참 어리석네요. 한 번 버린 놈이 두 번은 안 버릴까요? 손바닥 뒤집듯 자기 본인 아이 가진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그런 놈을 정말 믿는 겁니까? 저라면 절대 안 믿습니다. 저 하나 죽여서 그렇게 재혼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겠죠. 저보다 훨씬 집안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제멋대로 구는 놈이라도 그런 집안이 탐나서 재혼시키고 싶었던 거겠죠. 그동안 제 새끼도 아닌 다른 놈의 아이를 가진 아내를 위해만 살았고 몸조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 나 같은 바보는 그냥 죽여 마땅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제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 입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렇게 잘 알면 억울한 건 없겠네. 그러게, 돈 좀 많은 집에서 태어났어야지. 쥐뿔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니까 호구 취급당하면 바보같이 살지. 겨우 그깟 증거 하나 믿고 이렇게 설치나 본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넌 내 상대가 안 돼. 그딴 걸로는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결코 못 쓰러뜨린다고. 내가 이 바닥에서 지낸 세월이 얼만데. 돈도 있고 지위도 있겠다. 무서운 거 없어. 네가 아무리 건방지게 굴어도 난 절대 순순히 당하지 않아. 그딴 증거? 가소롭지. 우리나라는 돈이 곧 전부인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참 살기 좋은 나라지. 비싼 변호사들 고용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넘쳐나.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장인어른은 저를 참 만만히 보신 모양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머리 나쁜 놈은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두른다 해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거라면 장인어른 무너뜨리는 거 순식간일 거예요. 이놈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딴 게 어디 있어? 니깎게 무슨 수로 날 넘어뜨린다는 거야? 장인어른이란 사람은 저를 한참이나 만만히 봤나 봅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당하는 바보가 아닌데 말이죠. 머리가 나쁜 편도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라는 걸 잘하는 저로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쓰러뜨릴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사실 흥신소를 통해 아내의 뒷조사를 했을 때 다른 것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이 저를 죽이려고 고용한 선수들. 그 선수들을 찾아내느라 애 좀 먹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 빠져나갈 구멍 하나쯤은 마련해 두거든요. 또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들이니까 협상은 쉬웠습니다. 큰 돈을 지불하니 제가 원하는 증거를 순순히 내어주더군요. 바로 해외에서 저를 없애라는 장인어른의 음성을 말이죠. 장인어른 몰래 녹음해 놨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좋은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품에 있던 녹음기를 재생시켰습니다. 곧이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본인 사위를 깔끔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장인은 엄청이나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걸... 이거 얻으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면 다 아는 놈들이라지만 이런 놈들 찾아서 협상하는 거 정말 기분 더럽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장인어른 무너뜨리려면 제가 먼저 그들을 찾아야만 하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장인어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동안 뭐하러 그리 애쓰며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감방에 들어가 남은 인생 거기서 살 텐데 뭐러 딸 재혼시키려고 아득바득 굴었는지. 이거 터지고 경찰한테 잡히면 글쎄요. 재혼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너, 이 자식. 이 증거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리 돈으로 잘난 변호사를 구해도 절대 못 막아요. 그러니 이쯤에서 순순히 인정하시죠. 모든 걸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혹시 아나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제가 눈 감아드릴지. 저는 장인을 향해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그깟 진심 어린 사과받겠다고 이런 쇼를 벌이진 않았겠죠. 이 미끼를 통해 장인 스스로 모든 걸 인정한다는 말을 녹음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속으로 제발 제가 내민 미끼를 물기를 바랐어요. 장인의 표정은 이리저리 고민하는 듯 심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런 장인을 자극했어요. 아주 고맙게도 말이죠. 그러길래 내가 죽이는 건 위험하다고 했잖아.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괜히 일 키워서 왜 나까지 끌어들이게 만드냐고. 여보, 이거 다 아빠 작품이야.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난 좀 빼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게. 잘못했어. 당신 속이고 기만한 거 다 인정하고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그래도 날 사랑해서 한 결혼이잖아. 아내의 말과 행동에 장인어른의 표정은 급격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걸 인정하고 말았죠. 장인어른은 제게 모든 걸 인정하며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통쾌함이 말도 못하게 몰려왔습니다. 제가 공들인 미끼를 아주 잘도 덥석 물어주니 기분이 참 좋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서 지금까지 다 녹음해뒀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이건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더니 두 사람은 본인들을 속였다고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제게 한 짓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증거를 형사분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인어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소용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크게 화를 입은 두 사람. 저는 이 둘을 평생 용서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나 지켜볼 생각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도 걸었는데 좋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인생에서 제일 큰 풍파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다시금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 홀로 서기하며 다시 한번 저를 다잡아 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